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 청소부, 죽은 아들이 재벌되어 돌아왔다 3화입니다. 지난 2화, 우리는 재우의 차가운 복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한 재우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수 최태석 회장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리기 위한 거대한 덫을 놓고서 말입니다. 재우는 최태석의 회사 주식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고, 최태석이 사활을 건 송도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 자재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최태석 앞에 나타난 것은 20년 전 자신이 돈으로 매수했던 부패한 형사 오정수였습니다. 이제 J&K 캐피탈의 지사장이 된 오정수는 최태석에게 굴욕적인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태석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착공식 현장에서 20년 전의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태석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공개 처형이 펼쳐졌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힌 최태석. 그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3화에서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최태석과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재우의 마지막 공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모든 복수가 끝난 뒤 아버지와 아들이 맞이하게 될 감동의 순간이 그려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화 마지막 장면, 오정수의 연설 장면에서부터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증인이 그날의 진실을 용기 내어 밝히기로 했습니다. 오정수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병색이 완연한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화재가 났던 공장의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공장 화재는 재우 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장내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안전 설비가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석 회장이 돈이 아깝다며 수리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자 최 회장은 모든 것을 재우 군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재우 군이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그마저도. 영상 속의 고백은 최태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단상 위에 서 있는 최태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시작된 가장 끔찍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착공식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 회장님, 20년 전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태석은 쏟아지는 질문과 플래시 세례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정수 지사장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석 씨, 20년 전 태석 가구 공장 화재 사건 관련 살인, 교사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태석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석건설 신화가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태석건설의 주가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고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바로 그때 재우는 자신의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유령처럼 사들였던 주식 외에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총동원하여 헐값이 된 태석건설의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란의 시장 속에서 아무도 J&K 캐피탈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최태석은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일단 구속을 면하고 자택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태석건설의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소집을 요구한 사람은 정체불명의 2대 주주였습니다. 안건은 현 경영진 전원 해임 및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경영 정상화 방안. 최태석은 불안감에 휩싸여 주주총회장으로 향했지만 그는 이미 그곳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이사들은 모두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 오정수 지사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태석건설은 현재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장의 도덕적 해이는 회사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정수는 J&K 캐피탈이 지난 며칠간의 주가 폭락 사태를 이용해 지분 51%를 확보하여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최대 주주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J&K 캐피탈의 회장, 제이든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우입니다. 최태석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 최태석 회장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재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도둑맞은 인생을 발판 삼아 세워진 피의 탑입니다. 이제 제가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재우는 그 자리에서 최태석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의 해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 태석건설에서 아버지와 자신의 이름을 딴 성재건설로 바꾸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거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태석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 자신이 죽인 아들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태석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모든 재산은 채권단에게 압류당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과거를 파헤쳤고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열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재우의 법률팀이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놓은 뒤였습니다. 그는 텅 비고 불 꺼진 거대한 저택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태석의 저택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태석이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재우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첫 대면이었습니다. 최태석은 자신을 파멸시킨 복수의 화신 앞에서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기어가 재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우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 목숨만은,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늙은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우는 그런 그를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목숨? 재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20년 전에 이미 내 목숨을 빼앗았어. 이제부터 당신은 살아있는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재우는 품에서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최태석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년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김성실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하며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테니. 재우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순간
저택 밖에서 여러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우의 신고를 받고 그를 체포하러 온 경찰들이었습니다. 최태석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길고 추악했던 인생의 완벽한 끝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태석은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살인, 교사, 증거인멸,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이 파멸시킨 한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태석건설은 이제 성재건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된 재우는 가장 먼저 20년 전 화재 사고의 모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직접 무릎을 꿇고 회사를 대신해 사죄했으며 그들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평생을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의 모든 비윤리적인 관행을 없애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그는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우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기적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몇 달간 의식 없이 누워있던 아버지 김성실 씨가 마침내 눈을 뜬 것입니다. 재우는 한 걸음에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성실 씨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우야, 내 아들. 정말 살아있었구나. 네, 아버지. 저예요. 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그리움과 아픔을 모두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우는 깨어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기억을 잃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기억을 되찾고 돌아왔는지, 그리고 원수 최태석에게 어떻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 성실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복수를 위해 걸어왔을 그 차가운 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성실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재우야, 고생했다, 내 아들. 복수는 이제 끝났다. 그걸로 된 거야. 성실 씨는 복수를 끝낸 아들의 눈 속에서 기쁨이 아닌 짙은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거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도우려 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 너의 힘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라.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복수가 끝난 뒤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재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재우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재우는 성재건설의 이름으로 성재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아들 재우의 이름과 아버지 성실의 이름이 함께 담긴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재단이었습니다. 최첨단 재활병원을 짓고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재우는 자신의 부와 회사의 이익을 아낌없이 재단에 쏟아부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그의 차가운 분노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힘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재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최첨단 재활병원의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개원식의 주인공은 재우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소를 띤 아버지 김성실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활병원의 현판을 가리고 있던 붉은 천을 직접 걷어냈습니다. 성재재활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현판이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재우는 그런 아버지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흐뭇하고 평화로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재우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옆의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실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재우야, 우리 약속 아직 기억하느냐? 무슨 약속이요, 아버지? 설악산 대천봉. 내가 제대하면 이 아비 업고 올라가겠다던 약속 말이다. 재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업고 갈 수 있어요. 아니, 업고서라도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실 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20년이라는 길고 추웠던 겨울. 그 겨울은 마침내 끝나고 두 사람의 인생에 눈부시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 청소부, 죽은 아들이 재벌되어 돌아왔다 이야기는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아들의 통쾌한 복수극을 넘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